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오늘은 IT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려는 이러한 노력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하나의 주제, 또 기존에 당연했다고 받아들여졌던 것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에 실린 니콜라스 카의 논문 IT Doesn't Matter는 전 세계 석학들과 이 IT 벤더들 간의 IT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카의 지적이 상당 부분 맞기는 하지만 여전히 IT가 다른 유틸리티와 같이 취급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IT만을 바라보고 IT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제였습니다. 자, IT의 진정한 가치나 IT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IT 다전트 메러에서 카의 주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IT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요. IT는 점차 커모더티, 즉 일용품화 되어 가고 있고 더 이상 어떤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벤더들은요. 기업들의 어떤 지속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최첨단의 어떤 IT를 도입하지 않으면 마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경영자들을 위협하면서 결국은 이 IT에 대한 이 오버스펜딩, 즉 과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카는 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그 IT 벤더들의 어떤 그 위협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IT 투자를 줄이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리더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기술이 검증된 후에 도입하는 팔로워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인 것이죠. 또한 이 IT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기대를 하기보다 사소한 결함이나 시스템 중단, 보안 등과 같은 이 IT의 그 위험 요인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카의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IT 가치, 또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한 어떤 IT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 등과 같은 주장과는 정반대의 것이죠. 지금까지 이 IT 관련 학자들과 또 컨설턴트들은 경쟁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IT에 대한 투자와 또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먼저 도입함으로써 퍼스트 무버들의 어떤 이익, 즉 초기 도입자의 어떤 이익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통념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IT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가치를 주지 못하고요. 일용품화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IT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한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달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I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요. 기업 내 IT의 위상이 강화되기만 했을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떤 IT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투자와 이 컨설팅 등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사실 지불을 했었죠. 칸은 논문 전체에서요. 이 IT를 전기, 철도, 전화 등과 같은 유틸리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이 새로운 사업과 이익에 대한 뭐 진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점차 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결국은요, 일용품화되고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요소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 자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전기철도, 전화 등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의 어떤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 규모의 경제 원리를 따른 것으로서요, 인터넷 경제의 뭐 사문직 중 하나로서 컴퓨터 성능이 가격 변동 없이도 뭐 18개월 내지는 24개월마다 성능은 2배로 향상된다는 법칙으로서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이 IT의 발전에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점적 기술이냐 인프라 기술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요, 이 칸은 기술을 전략적 가치의 어떤 그 유무에 따라서 독점적 기술과 인프라 기술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독점적 기술이라고 하면은 한 회사가 어떤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지칭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제조회사의 공정 기법이나 또는 뭐 제약회사의 뭐 신약 제조법 등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점적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적 기술은 뭐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역량임에 또 다양한 가치가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프라 기술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뭐 사회 전반적 또는 뭐 사업에 기반이 되는 어떤 기술로서 우리가 이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 또는 모든 기업이 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인프라 기술은 결코 이 차별화 요인이 되거나 또는 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뭐 사회 간접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유틸리티, 즉 전기나 수도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물론 인프라 기술도 초기에는 어떤 독점적 기술인 경우가 많지만 점차 상용화되면 인프라 기술화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나 어떤 그 전화와 같은 기술도 초기에는 물론 독점적 기술이었습니다만 그 가치가 이제 널리 인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서요, 정부나 기업 중심으로 대규모의 어떤 그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결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기술이 되어버렸죠. 따라서 이 칸은 경영자들이 한때 이 독점적 기술이 인프라 기술이 된 이후에도 이 기술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이 뭐 영원할 것처럼 믿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정 기술이 어떤 인프라된 이후에요, 인프라화된 이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용적인 이러한 이익뿐만 아니라 역시 뭐 지속하기 또한 뭐 쉽지 않다는 것이 뭐 카의 주장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의 일용품화로 촉진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달 메커니즘, 즉 철도가 뭐 상품과 사람을 이동시키고 뭐 전력망이 전기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T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서요, 정보 시스템 환경에서의 어떤 그 상호 운영성 확보나 또 표준화 노력 등이 이런 IT 인프라 기술화를 뭐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복제성 일용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IT 기술은요, 찍어내죠. 카피해버리죠. 쉬운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만큼 이 복제를 통한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일용품화 되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어떤 가격 인하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IT의 어떤 빠른 가격 인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칩의 정보 기억량은요, 거의 2배씩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의 법칙 등으로 보았을 때에 더 이상 IT는 우리가 적극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가 주장한 것은 IT가 일용품화 된 시대의 기업의 그 IT 관리 전략은요, 바로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 활동에 있어가지고 IT의 가치는요, 이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 수단에서 누구나 쉽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변했죠.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IT 전략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즉 방어적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해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초기 앞선 어떤 그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요, 새로운 기회 확보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일용품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죠.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생산성 향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IT 영역에서는요,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경제 또는 네트워크 경제라고 표현할 만큼 IT는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바로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러한 좀 IT와는 다르죠. 따라서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IT는 지난 40년 과거 수십 년 동안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그 속도와 어떤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철도나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와 같은 기술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과거 한 80년 동안 기차의 속도가 약 시속 15마일에서 80마일로 약 6배 정도 증가했다고요. 하지만 2000년도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는요, 과거 60년의 그 프로세서에 비해서요, 무려 1000만 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 속도만큼이나 이 IT가 우리 사회와 어떤 그 생활에 가져온 변화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결국 경제적 가치 창출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매우 강조가 되고 있죠. 하드웨어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IT의 강국으로서 자리매김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탓에 많은 로얄티를 이제 해외로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레거시 시스템이죠. 즉 오래된 구버전의 이러한 시스템 등을 우리가 I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충분히 호환성 있게 그대로 버전업 시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즉 근본적인 어떤 이런 해결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즉 경영의 목표인 지속적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보통 엑셀 뭐 자격증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한 50% 이상은 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8, 90% 쓰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근자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역시 이러한 엑셀이나 액세스나 또는 파이썬 또는 뭐 R이나 관련된 여러 유틸리티를 한번 이렇게 써보지만 저는요, 이 엑셀 사용 능력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전문가 버전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능력은요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방대한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이 사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니콜라스 카 교수가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정보 기술에서요, 이 정보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이 여러 소프트웨어들에서 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가장 싼 기술이 된 어떤 변화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기업 운영과 관련한 어떤 정보, 고객 정보, 뭐 직원 정보 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현재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 I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출발하죠. 기구에서처럼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모든 풍부한 어떤 로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가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 실제 그렇게 풍부하고 아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요, 20, 3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IT는요, 이 경쟁의 규칙과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IT 덕분에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거든요. 기업들은 고객에게 정보에 어떤 기반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향상시켜 왔고, 이것은 IT의 발전과 함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IT는요, 지금까지 어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한계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IT 기술이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 등장하는 어떤 그 신기술 역시 기업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무엇보다 비용 절감을 통한 어떤 혁신 제품의 개발이 결국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짐으로써 여러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쟁자보다 이 먼저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를 수는 있지만 후발업체가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전까지 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IT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을 필요로 하죠. 즉
니콜라스 카 교수처럼 IT의 어떤 가치를 단순히 어떤 기술 그 자체만으로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IT 투자의 어떤 그 전략적 효과는요, 일회성 투자나 또는 혁신이 아닌 어떤 그 지속적인 이니셔티브의 어떤 누적된 효과로부터 발생합니다. 즉, 전략적 차별화 도구로서 어떤 IT의 그 가치는 일회성 혁신이나 프로젝트로 어떤 단기간 내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IT의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발전한 IT를 활용하려는 지속적인 혁신 작업이 절실할 겁니다. 엑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에서 정량화되어 있는 어떤 ERP, SCM, CRM 또는 KM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에서 만들어지는 대용량의 어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IT는 전략적 가치를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략의 그 근본은요, 이러한 그 편제성이 아닌 희소성에서 오는 것이고, 이러한 그 희소성을 잃으면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잃어버린 이런 전기 또는 철도와 같이 IT 역시 전략적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은요, 산업이 성숙할수록 마진이 줄어서 결국은 이익이 감소하는 특징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같은 이 정보 상품은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전체 어떤 IT 시장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가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겠죠.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IT는요, 일용품화되어 더 이상 경쟁적인 어떤 차별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경쟁 우위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물론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IT 제품이 모두 일용품화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동일한 기술과 비슷한 수준의 이 IT 그 예산으로도 기업마다 서로 다른 성과를 얻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IT는 이 인프라 기술화되어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또 쉽게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역시나 우리가 이 IT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또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로 인해 가지고요, IT의 동질화가 어떤 그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 독점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 또한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 역시나 우리가 표준화가 진행되고 개방형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 시스템 부서는요, 서로 이질적인 어떤 시스템의 통합과 같은 여러 애로 사항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사실이죠. 현재의 어떤 그 IT만으로 우리가 기업의 니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해답은 명쾌합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니즈가 빠르게 바뀌고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이러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더더욱 이러한 뭔가 기업의 목적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IT가 계속 필요할 것인가, IT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기업에 득이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논문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컴퓨터 성능이 2배로 향상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죠. 무슨 법칙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답변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감사합니다.